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이야기 이제 하나하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이어갈 예정입니다.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있죠.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리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잠깐 만나보도록 하죠. 지수가 2070 계속 유지를 하네요. 2070.05포인트, 7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하루 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2077까지 장 초반에 하락 추세를 벗어나면서 갑작스럽게 좀 올라갔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2070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2,507억 원을 기관이 순매수해 줍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매수해 주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630포인트까지 터치를 하네요. 갑작스럽게 또 올라가는 코스닥 지수인데 1.4%대 상승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장 초반에 눈치 보기 하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들 지금 보여집니다. 장 초반에 신라젠이 아직까지는 움직이지는 않았었고요. 이때는 펠릭스미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HLB 어제 흐름 이어가고 있었고 신라젠이 이제 10시 넘어서면서부터 호재 발표했고 상한가 같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에 대한 좋은 소식들 들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했고요. 시총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지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은 팔고요. 기관 외국인은 사는데 투신만 팔고 금융투자 연기금은 또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은 1197원 90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원 70전 올라가고 있고요. 1200원 밑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네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이 시각 이슈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연이은 악재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제약 바이오 업종, 모처럼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들려오면서 코스닥 지수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어떤 종목들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NHN, SM, 신라젠, 전파기지국, 마지막으로 KNN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신라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사상 최저가로 시작했는데요.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현재 1,5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장 초반까지만 해도 상승폭이 크지 않았는데요. 임상 결과 발표되면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신라젠 그동안 팩사백 논란으로 시장에서 신뢰감을 잃으며 주가가 급락했었는데요. 오늘 선행요법 임상 1상 결과가 나오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라젠뿐만 아니라 각종 악재로 인해 장기간 하락했던 제약바이오 주가가 동반 급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전해드린 HLB의 임상 3상 성공, 펠릭스미스의 임상 재개 소식 등 대형 제약바이오주들의 호재가 이어지면서 일제히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주 셀트리온 역시 오늘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그동안 눌려있던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가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특징주는 NHN입니다. NHN이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의 가치가 부각될 거란 전망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1.44% 상승한 63,2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최저가는 63,200원, 최고가 64,4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페이코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와 비교했을 때 자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페이코 사용 가치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업 가치도 저평가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페이코의 이용자당 거래액은 네이버 페이보다도 높습니다. 오프라인 결제 다각화, 금융 채널링, 상품권 등의 다양한 서비스 덕분인데요. 페이코의 주요 지표인 순 이용자 수와 이용 시간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마케팅 비용도 축소되고 있어서 적자 폭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종목은 전파기지국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KDDI에 5G 통신 장비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전파기지국이 강세입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5% 이상 올랐습니다. 4,33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최저가는 4,335원, 최고가 4,62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2위의 이동통신사 KDDI가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의 노키아와 함께 삼성전자를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약 20억 달러 규모의 5G 기지국 장비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공급사로 선정되면서 관련 업체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파기지국을 비롯해서 통신 장비, 5G 관련주들 모두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종목은 우리나라의 대표 엔터 회사죠. SM입니다. SM은 현재 전날 대비 4.2% 상승했습니다. 34,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최저가는 33,750원, 최고가 35,15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엔터 업종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과 불신이 큰 상황이었죠. 논란의 중심이었던 YG를 비롯해서 업종 전체가 약세였는데요. SM이 실적 턴어라운드를 계기로 주가 상승을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M은 4분기부터 2020년까지 실적 모멘텀이 아주 좋습니다. 엑소, 슈퍼주니어, NCT, 레드벨벳 등 주요 아티스트의 컴백이 예정돼 있고요. 샤이니의 태민을 필두로 한 남자 유닛 슈퍼엠의 미국 데뷔 소식도 들려옵니다. 또 마블과의 콜라보도 앞두고 있어서 미국 매출 성장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일명 홍정욱 테마주로 불리는 지역 민영방송업체 KNN이 올라와 있습니다. KNN은 전날 대비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1,235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 직후에 최저가인 1,150원까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던 홍정욱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하기도 전에 자녀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홍 전 의원의 장녀가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됐는데요. 홍 전 의원은 이에 대해 SNS에 직접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홍정욱 관련주로 꼽히는 주식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KNN이 대표적인 홍정욱 테마주인데요. 홍 전 의원의 누나인 홍성아 씨가 지분의 50%를 가진 부산 글로벌 빌리지의 공동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KNN을 비롯해서 고려산업, 디지털조선 등 홍정욱 관련 테마주들 오늘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 10월의 첫 거래일인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황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의 훈풍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백악관에 대해서 중국 기업의 퇴출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미중미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낙관적인 전망이 나옴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수급적인 상황에서는 기관만 지금 매수 주체로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기관에 대해서는 금융투자 쪽이나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코스피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은 10월 달에 좀 괜찮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오늘 제약바이오의 훈풍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HLB가 3상에 성공을 했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서 헬릭스미스와 그리고 알테오젠 등 그 코스닥의 상위 시총상위 종목들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HLB의 경우에는 이제
유럽 쪽에서 인선 상승을 성공했다는 발표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제품화되기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대응 전략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0월부터 이제 실적 장세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일단은 글로벌 훈풍으로 인해서 실적 대비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위주로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수급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언제든지 외국인이 매도를 조금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코스피 시장이 올라가면 코스닥 시장도 동반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대우농제약입니다. 최근에 나니티딘이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일단 주력 품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매출을 한 500억 정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1조짜리 회사가 500억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업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 나보타, 보톡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2분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요.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이익 개선도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전망치는 지금 영업이익이 한 162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보톡스 부분에서 매출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이제 유럽향 나보타 판매 허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과 더불어서 미국과 캐나다 수출까지 동반적으로 수익성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황이고요. 역시 미국의 보톡스 시장에 대해서도 거의 5조 이상 시장의 규모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성장성이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는 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그리고 오늘은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부터 바로 출발할까요? 네, 오디텍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지속적으로 오디텍을 일단은 5,600원 정도 때부터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디텍 같은 경우 반도체, 즉 LED 쪽 응용 제품을 많이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센서 및 센서 모듈도 같이 이제 개발을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쪽하고도 좀 엮여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자회사 MBM이 돼지열병, 돼지 흉막 폐렴 그리고 구제형 및 광우병에 적용할 경구용 백신을 개발을 마쳤다라고 하면서 돼지열병 관련 수혜주로 일정 부분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돼지열병이 경기도 화성시까지도 지금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아직 확진은 되지 않았죠. 음성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점차적으로 돼지열병이 이제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다른 농가에서 만약에 확진 판정이 나타나게 된다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특히 이제 오디텍도 상승력이 일정 부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텍은 상당히 이제 저평가된 기업이므로 현재 좀 조정을 받고는 있기는 하지만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상태로 일단 홀딩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순자산가치 1,171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616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어서 조금 손실권으로 들어가더라도 버틸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언급드리고 싶고 그래도 뭐 손절 라인을 잡아드린다면
한 5,050원 정도로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고, 자, 이 상태로 만약에 반등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 6,800원대까지 수익을 창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오픈 베이스입니다. 오픈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IT 서비스 전문 업체입니다.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킹 솔루션 사업, 보안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고, 안랩이 또 거래처이기 때문에 안철수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0월 9일 날 안철수 전 의원이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을 이라는 책을 출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계 복귀설이 다시금 또 불어닥치고 있기 때문에 오픈 베이스도 일정 부분 단기적인 반등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오픈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가 617억짜리 회사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031억으로 저평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단기적인 이슈를 통해서 기술적 매매는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기술적으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조금 이제 조정력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력을 받고 있고, 제가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아 드렸어요. 이슈를 통한 단기 접근이다 보니까 손절 라인을 3,230원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3,23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 유지하시고, 이탈되면 전량 매도하고 다시 밑에서 2,970원 자리에서 재접근하는 그런 기술적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오면 짧게 한 3,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력이 나타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700원을 목표가로 잡고 손절가 3,230원 잡고 한번 기술적으로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조 시푸드입니다.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이제 오랜 기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달 좀 넘었네요. 2달은 아직 안 됐지만. 그래서 계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는 이유는 추후 크게 한 번 정도는 갈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과거 한국 프렌즈도 계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포지션을 잡아드렸었잖아요. 그죠? 지금 많이 상승력이 나왔지만 이 사조 시푸드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좀 모아갈 자리를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5,700원 이하로 1차 매수 가능하고, 그리고 이 상태로 내려오면 5,100원 정도에, 5,150원 정도에 한 번 더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을 끌어내리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그냥 단일가에 훅 잡아서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좀 전략적으로 잡아서 평단을 끌어내리면서 시간을 두고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조그룹 계열의 횟감용 찬치 그리고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일단 좋은 점이 이 시푸드 관련 계열 중에 재무 구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성장하는 회사예요. 거기에 순자산 가치가 2,244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964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추후 때가 되면 이런 기업들은 어떤 특정한 이슈가 나오면서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 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기업이 이슈화가 될 만한 것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있고, 돼지열병 대체 수혜주로도 거론되고 있고, 추후 정치 테마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력이 때가 되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화가 될 만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시간을 두고 안정적인 평단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추후 상승력이 나오게 된다면 최소한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갈 때까지는 홀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자산 가치가 2,244억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본 총계 정도 수준까지는 시가총액이 한 번 정도는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968억이죠. 그러니까 현재 가격 대비 최소한 2배 정도는 기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모아가시면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디텍부터 4조 시푸드까지 세 종목 굉장히 빨리 오늘도 끝내주셨는데 일단 뭐 오현지 팀장 만나보고 와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팀장님도 세 종목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종목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그 현대모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제 그 미국 앱티브와 지난주에 이제 합작법이 설립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앱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사 델파이에서 분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장 부품과 자율주행 전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이제 자율주행 사업 강화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모비스가 그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의 역할에 이제 국한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4차 산업의 성장과 함께 그 무인차라든지 스마트카,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이렇게 역할 범위가 좀 많이 확대가 됐고요. 특히 현대차 그룹의 이제 자율주행 기술의 많은 부분을 현대모비스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내에서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보시면 이제 보통주 130만 주를 3,200억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 매입인데, 이게 자사주 매입의 목적은 보통 이제 주가 부양이라든지 뭐 주주가치 방어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목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충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을 보면은 보통 주가가 많이 하락하거나 이제 급락했을 때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모비스는 최근에 주가가 괜찮았어요. 2009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시작해서 하락 추세를 보인 적이 없어요.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높은 위치에서 자사주를 매입해야 되니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관계없이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금 여력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그만큼 이제 주가에 대한 자신이 있다, 또 주주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전부터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이 주주하는 정책을 하겠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또 굉장히 대규모로 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켜나가는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앞으로도 추가적인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자동차 판매도 괜찮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SUV 판매도 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환경차에 대한 생산 비중도 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러니까 세단이라든지 이런 시장은 많이 위축이 된 게 사실인데, SUV 시장은 계속해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SUV 차량이 뭐 다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하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현대차 같은 경우 팰리세이드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함께 그 코나라든지 뭐 셀토스 같은 이런 또 소형급 SUV를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대차의 베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적인 매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대차 그룹을 포함해서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그 기존의 가솔린 차량보다는 그 하이브리드 카라든지 뭐 전기차에 대한 판매 비중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이제 그 친환경 사업이 좀 확대가 된다라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볼 수 있는 기업이고, 오늘은 그 현대모비스를 포함해서 현대차 그룹이 대부분 조정을 좀 받습니다. 근데 지금 조정을 받는 게 뭐 크게 이제 악재가 나와서 조정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동안 좀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약간의 쉬어감?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3분기까지는 뭐 실적이 그렇게까지 눈에 띄지는 않아도 4분기부터는 아마 분명히 개선이 될 거예요. 현대차 그룹도 다요. 현대모비스 포함해서.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자율주행 모멘텀에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는 뭐 꾸준하게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상승하는 추세를 아마 좀 받치지는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로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이제 26만 3,500원이니까 직전 고점 근처 26만 5천원 정도까지 보면 되겠고요. 손절선 24만 원인데 24만 원은 이제 60일 이평선이 깨지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한 6월 중순부터 60일 이평선 한 번도 안 깨고 반등을 해서 만약에 밀리면 이게 60일 이평선이 아마 중요한 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선 쪽에서는 그 지지가 나올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손절가는 24만 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일단 좀 대형주인데요. CJ CGV입니다. 역시 이제 낙폭과대의 가격 매력인데 하반기에는 그 수익 개선 기대감이 분명히 부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터키 리스크에 따른 그 부담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장기간 많이 밀렸는데 그런 주가 하락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새삼스럽게 안 좋게 볼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매력은 충분히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국내 1위 영화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흥행 영화가 다수 나올수록 뭐 실적이 견인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현재까지 그 1000만 관객 동원 영화가 4편이나 나왔어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 다음에 극한 직업, 알라딘, 기생충 이제 2개가 또 국산 영화인데 엑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0만 건에 거의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이제 1000만 건 영화가 한 5개나 나왔어요. 하반기에 이제 한두 개 정도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3분기 실적을 개선시킬 것이다라고 판단하고요. 영화 평균 티켓 단가 인상 여부가 관건이긴 해요.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 1년에 영화 관광객이 그 관람객이 연 2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1년에 단순 계산했을 때 4편 이상의 영화를 본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더 본다고 볼 수 있죠. 이건 깐나내기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양적 성장에는 한계가 왔어요. 왜냐면은 더 이상 영화를 여기서 더 이상 많이 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화 티켓 단가를 끌어올릴 수 있냐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3D라든지 4DX 영화 시장이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느리지만 완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그 평균 티켓 판매 단가의 인상이 조금씩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해외 기대감이죠. 신흥국 지역에 대한 신규 진출도 기대 요인입니다. 중국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신흥국 지역 같은 경우 영화 관람 인구가 그 국내 대비해서 1인당 관람 규모가요 현저히 낮아요. 그래서 반대로 따지면 이제 성장력이 큰 것이고 그 영화관 사업 같은 경우 신규 진출했을 때 초기 비용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시장이 안착되게 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는 이제 티켓 단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적절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지금은 가격 매력이 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이 보시면은 거의 한 3년, 4년 연속 하락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수급도 크게 빠져나가거나 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건 아닌데 또 매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좀 투자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로 보겠고요.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31,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그 바이오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 종목이라서 종목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관절 치료제인 카티라이프가 그 바이오솔루션의 핵심 품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카티라이프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그 식약처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관절 연골이 결손된 그 대상자에 대한 치료 효능, 비교 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향후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나오는 이슈를 보면 이제 카티라이프의 수술이 좀 성공적이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한 템포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이제 상처 치유용 약학 조성물 일본 특허를 취득했는데 이 조성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 실험 결과 상처 치료제 사용 제품 대비해서 뛰어난 상처 치유 효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허가 향후 의료기기 개발에 좀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또 낮은 부채 비율, 그다음에 높은 유동 비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다른 바이오주 대비해서는 재무 안정성이 높다라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또 지금 제약 바이오주를 보시면 이제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 이제 엔젠시스 임상 3상 결과 도출이 불발되면서 급락세를 보였다가 또 새로운 이슈가 나왔죠. 임상을 이제 재개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팩사백에 대한 성과가 재평가되면서 또 상한가까지 간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뭐 그동안에 잃었던 신뢰를 완전히 회복했냐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아직도 좀 불안정하기는 해요. 신뢰도 회복을 못했고 근데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뢰를 다 회복했을 때 투자하려고 하면 고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는 안고 투자를 하셔야 주식이라는 게 어쨌든 일정 부분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투자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제약바이오주는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악재에 대한 내성도 충분히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른 업종 대비해서도 이제 하락폭이 거의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주 같은 경우 일단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4분기부터는 완만한 개선세, 그리고 신약에 대한 발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모멘텀이 있는 제약바이오주는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바이오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고 기대가 있는 종목이니까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게 5월달부터 8월달까지 하락했는데 뭐 뚜렷한 악재가 있어서 하락한 거 아닙니다.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같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바닥을 딛고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가격 매력이 있습니다. 일봉상 우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뭐 들어가기에 추세상 문제도 안 돼요. 오늘 장중에 뭐 3%까지 밀렸지만 지금 다 땡겼죠. 31,500원 구간에 있고 현재 주가 31,500원 근처 오늘 종가 부근에서 그대로 추세 타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8,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솔루션까지 듣고 왔습니다. 단기 추천 종목들 이제 확인을 해볼 텐데 어제 오디텍 말씀해 주셨어요. 네. 하루 만에 움직임은 그렇게 뭐. 네, 오디텍 좀 빠졌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손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다시금 돼지열병이 발병이 된다면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조금 손실권으로 끌고 들어가도 크게 타격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제가 손절 라인을 뭐 5,050원 잡아드렸는데 일단 계속 홀딩을 하시면서 끌고 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들고 가자 이거죠? 네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 봐요? 자, 오늘은 오픈 베이스입니다. 오픈 베이스. 네, 오픈 베이스를 일단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는데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안철수 관련 주로 좀 공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짧게 3,230원 정도 라인으로 짧게 잡고 바로 반등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일단 전량 매도하고 기술적으로 2,970원 정도에서 재공략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략을 하고 이대로 만약에 내일 시장에 반등력이 나오면 홀딩을 하고 나오지 못한다면 빠르게 본절 처리로 매도한 다음에 2,970원짜리에서 재공략 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픈 베이스는 짧게 우리 잡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 팀장님 연결합니다. 쇼박스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결과 어땠습니까? 자,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빠졌었던 부분이 있어서 네. 같이 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약간 20일 이평선을 이탈했는데 지금 수급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뭐 보유해도 사실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20일 이평선을 좀 이탈하게 되면 이걸 회복하고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장 상황이 뭐 엄청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나쁜 시장도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괜히 이제 현금을 묶이고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가져가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원칙적으로 22평선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매도 이후에 종목을 좀 교체해서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을 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현대모비스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워낙에 좀 무거운 종목이니까 이게 단기로는 좀 재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현대모비스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단기 상승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이 좀 주가를 당겨주고 있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글로벌 그 자율주행 시장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꾸준히 확대가 될 거예요. 어차피 자율주행차는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앞으로 한 20년 뒤 정도면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는 아예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은 굉장히 많은 구간까지 와 있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인프라, 그러니까 지금 도로는 사람이 운전하기 좋은 인프라지 자율주행차가 다니기 좋은 인프라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법적 제도 문제, 사고가 났을 때 사람 탓이냐, 뭐 자동차 회사 탓이냐, 자율주행차를 몰게 되면 그런 부분에 법적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결해야 되니까 이게 단기에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팩트는 뭐냐면 한 20, 30년 후에는 우리는 모두 다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른 선도자 역할을 하는 업체가 좀 시장에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4차 산업 관련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수가 금일 종가 목표가 26만 5천 원, 손절가 24만 원, 이 정도 전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대형주에 대해서 단기 공략을 이례적으로 또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 특징주 어떻게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은 우진 BNG인데요. 우진 BNG. 요. 우진 BNG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시장에 한 3배 이상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고평가 종목인데, 소독제 클린업 F가 돼지열병 바이러스 소독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슈로 현재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우진 BNG를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4,180원이 저항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돌파하는지 돌파 못하는지 내일 시세 한번 바라보시고,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면 짧게 전량 매도로 대응하시고, 돌파를 하게 된다면 4,700원짜리까지 조금 더 보는 그러한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고, 우진 BNG 말고 제가 좀 안타까운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의료용 대마 쪽, 한마디로 대마초 관련 종목 중에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 오늘 이슈가 하나 탁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뇌질환, 치매 뇌질환 치료에 의료용 대마가 80% 정도 지원을 시킨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거의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제가 이 방송에서 오성첨단 소재를 한번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제 과거에 제가 이제 언급했던 기억으로 보면은 오성첨단 소재는 저평가 기업이고, 그리고 매집력이 일정 부분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이러한 이슈를 오늘 터뜨렸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딱 그 분위기를 잡아서 오성첨단 소재도 오늘 터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눈여겨봤던 이유가, 지금 현재 상한가가 나왔죠. 상한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476억, 거의 뭐 자본 총계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이에요. 상당히 이제 저평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려볼만 했던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뭐 상한가가 갔으니까 혹여라도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종목 상담을 많이 해본 결과 오성첨단 소재를 보유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일단은 2,850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만약에 2,850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할 경우 3,800원짜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뉴프라이드, 오늘 새롭게 추가된 시장의 재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들, 그럼 이거는 궁금한 게, 사실 뉴프라이드는 때 되면 한 번씩 나오는 거잖아요. 뉴프라이드는 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 기업은 진짜 대마초 관련 이슈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대규모 적자 회사입니다. 대규모 적자에 현재 시가총액이 1,400억대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적자의 645억짜리 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1,400억대다. 원래 이렇게 대규모 적자면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본총계 아래로 시가총액이 내려와야 되는 건데, 계속적으로 지금 고평가 영역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마초 관련 종목을 노린다면 뉴프라이드는 조금 건들지 마시고, 오성첨단 소재가 훨씬 더 긍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어쨌든 뉴프라이드 오늘 시세 오성첨단 소재 상승이 나왔으니까 뉴프라이드로 잡아야겠다고 이런 시세 따라잡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뉴프라이드를 따라잡았는데 물리면 그거는 타격이 커요. 그래서 뉴프라이드는 절대 공략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봤고요.
오 팀장님 또 여쭤볼게요. 특징주 어떻게 잡아주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특징주로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을 한 이유는 이제 제약바이오주를 역시 체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긴 해요. 일단, 개별적으로 나온 이슈를 보면은, 셀트리온이 글로벌 제약사, 테바와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ODM 계약이고, 이렇다는 것 자체가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의 그런 그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좀 입증 받았다 이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새롭게 출시된 게 이제 렘시마 SC, 그러니까 자가적으로 주사가 가능한 이제 피하 주사용, 그러니까 렘시마의 업그레이드 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판매 단가도 높고 기존의 렘시마 이제 병원 가서 맞아야 되고 한 2시간 정도 맞아야 됩니다. 근데 렘시마 SC는 자기가 직접 주사할 수 있고 효과도 빠르고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출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바이오시밀러를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슈 언급을 계속해서 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래요. 왜냐하면 바이오시밀러를 육성하면은 이제 정부의 약값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한국도 인구 고령화가 심각하니까 이게 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지출되는 비용 부담이 크잖아요. 근데 바이오시밀러를 육성을 하게 되면 그 본체 의학과 똑같은 성질을 내면서도 이제 가격을 낮출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국내에서도 장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내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업체다라고 하면은 이제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두 종목이 이제 대표적이고 다른 종목은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있기는 있는데 모멘텀이 좀 약하긴 합니다. 그거의 주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바이오시밀러 업체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마 내년 정도부터 이제 실적 개선이 좀 본격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제약바이오주를 봐야 된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전보다 악재에 대한 내성이 좀 많이 강해졌고 지금은 제약바이오주가 다 떨어졌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 그런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은 분명히 차별적인 반등을 보일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그룹주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셀트리온도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할 만한 악재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약바이오주 분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제약바이오주가 추세적인 상승 안 해도 돼요. 더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모멘텀이 있는 제약바이오주는 선별적으로 치고 나갈 거니까 지금은 셀트리온을 포함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 말씀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가 장악한 대한민국 증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루 종일 제약바이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8655번님의 종목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대상 종목 들어와 있고요. 24,400원에 비중 30%입니다. 대상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사실 뭐 그렇게 부각받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네, 근데 재무 구조가 상당히 이제 우량하고 저평가인 식품주입니다. 전통 장류 그리고 조미료, 육가공 그리고 농수산식품, 냉동 제품들 그리고 김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청정원이란 브랜드로 상당히 많이 팔고 있는 기업인데요. 대상은 이제 재무 구조를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지속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증가하는 기업이에요. 2018년 대비 2019년이 더 긍정적으로 일단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자산 가치가 9,650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7,700억으로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성장식품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무리 없이 끌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이제 24,400원의 비중을 30%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평가 주라고 해도 그리고 성장하는 주라고 해도 시장이 밀리면은 빠질 수가 있잖아요. 빠지게 된다면 저는 이 대상의 저점, 즉 시장에 만약에 금융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이 대상이 빠질 수 있는 한계폭은 15,500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일단은 본절 수준의 좀 비중을 축소해서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 라인이 지금 22,900원 정도 라인인데 이미 이제 근접하게 반등력이 9월 23일경에
줬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좀 저항을 받고 있는 형국이고 만약에 22,9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24,000원 정도에 한 번 더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수가죠. 그래서 여기 정도 수준에서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 아니면 전량 매도하시고 다시금 또 기술적인 조정이 들어올 때 재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대상이 혹여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할 때 밀리게 된다면 이 대상을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저점 자리는 15,500원짜리입니다. 이 자리는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몰빵도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상이 시장이 하락해서 내려오면 15,500원짜리는 진짜 잘 눈여겨보시고 이거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데 22,900원이 돌파 나오면 기술적 되돌림이 24,300원 정도 수준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일단 비중 축소 아니면 기술적 매도 후 재접근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오늘 많이 나왔네요. 예, 중간중간에. 아무튼 뭐 대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뭐 굉장히 지금 고민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행이고요. 2746번님의 종목 이어갑니다. 파크 시스템즈가 들어와 있네요. 44,500원에 비중이 좀 높아요. 50%. 오 팀장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파크 시스템즈가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매매를 하는 종목은 아닌데, 이게 이제 그 원자 현미경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 산업, 약간 4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성장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의 그 원자 현미경 수주를 좀 따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수주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았고, 또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했던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지금 위치에서 이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가가 44,500원이면은 정말 높네요. 그러니까 비중도 50%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분할 매수를 하신 것도 아니고 거의 한 번에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를 고점에서 한 번에 들어가실 때 이제 손절가를 짧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통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는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던지, 고점에서 따라가실 때는 반드시 짧은 이탈가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파크 시스템즈가 상반기에는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적자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좀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하시면 되겠고, 수급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4월부터 시작해서 외국인이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만 꾸준히 좀 담아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이제 바닥을 탈피하고 21평선 돌파 후에 200일 이평선 정도까지 주가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파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매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은 매도보다는 보유할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가격 전략만 보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까지 볼게요. 4만 원까지 가도 매수가보다는 손실이기는 하지만 4만 원 이상 치려면 그때 가서 흐름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인 반등 목표 라인이 4만 원이니까 4만 원 정도 목표 설정하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지금은 뭐 크게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설정한다면 3만 5천 원 정도. 웬만해서 이 가격은 안 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는 일단 4만 원,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만 5천 원 드리고, 비중 50% 좀 많긴 하지만 지금은 보유 구간이기 때문에 가져가면서 나중에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쪽으로 한번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즈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전략들 함께 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 이어갑니다. 오늘 오픈베이스 설명해 주셨는데 마침 또 와 있어요. 6632번님께서 3,187원에 비중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까 충분히 이제 오픈베이스를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미 이제 시장에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린 3,230원을 지금 종가 기준상 살짝 이탈을 시켰죠.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오늘 종가보다, 즉 3,220원보다 떠서 시작해서 3,230원 밀리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홀딩 요건이 되는 거고, 내일 시초가가 3,220원 밑에서 시작이 되면은 이건 바로 반등력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량 매도하고 기술적으로
2,980원, 70원에 재접근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오늘 종가보다 떠서 시작했을 경우에만 홀딩 유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또 홀딩 유지하세요. 이런 것도 보내주셨고요. 친절하셨습니다. 1325번님, 파미셀 들어와 있고요. 바로 이어갑니다. 1,500원에 비중 15%. 대응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서 앞서 제가 일단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 종목도 일단은 홀딩입니다. 그래서 파미셀은 면역 항암제라든지 이제 뭐 난선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 상반기에 실적도 괜찮았어요. 뭐 하반기에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워낙 많이 빠졌죠. 파미셀 역시도 뭐 물론 제약바이오주가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어차피 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가 워낙에 많이 빠졌잖아요. 같이 빠진 겁니다. 파미셀 자체의 악재는 아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가 분명히 좀 변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제약바이오주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제 급등하는 뭐 이런 종목 아니면은 헬릭스미스나 신라젠처럼 되게 좀 시끄러운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이 아닌 종목이라면 보유로 가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파미셀을 어차피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수익이 나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지금 매수가도 보시면 1,500원이니까 엄청 높진 않아요. 그래도 네, 주가 대비해서는 고점이 25,000원이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기다리시면은 회복은 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비중 15%니까 네, 15% 비중을 유지를 하면서 요거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좀 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볼게요. 일단은 지금은 보유 관점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 시기를 제가 8,000원 이상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8,000원 이상까지 파미셀의 주가가 치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보유하고 계신 15%에 15%를 더 실어서 한 30% 정도까지 담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가 이제 1,500원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차피 손절가는 의미 없어요. 보유하시고요. 8,000원 이상에서 보유 물량만큼 추가 매수해서 최종적인 목표가는 9,500원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빠져나오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손실 거의 없이 방어해서 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위치에서는 홀딩 8,000원 이상에서 추가 매수 목표가는 9,500원. 이 정도의 전략만 지키시면 시간은 조금 걸리실 수 있어도 충분히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미셀 이야기 들어봤고요. 한 종목만 좀 짧게 갈까 하는데 6838번님께서 LG전자 66,000원에 비중 50% 담고 있다고 하셨어요. 좀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LG전자 상당히 이제 좋은 기업이죠. 저도 이제 LG전자를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인데 순자산 가치가 15조인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15조 정도 수준의 지금 10조네요. 10조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전자회사예요. 삼성전자는 자기 자본총계 정도 수준 조금 위에 놓여져 있는데 이 LG전자는 자기 자본총계 대비 아래로 내려왔는데 최근에 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특히 이제 가전 쪽에 강점이 있는 그런 회사이고 그래서 저는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5만 원대 이하로 좀 모아가야 된다. 근데 이미 지금 58,500원 정도 찍고 반등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기술적 반등력을 일단은 67,900원 정도 자리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 이미 67,900원 정도 자리를 26일 날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기술적으로 제가 조금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 65,9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유지하시고 이탈되면은 단기적 매도 후 다시 63,000원에서 기술적으로 재접근하시고 이 상태로 반등력이 나온다면 78,000원 자리까지 조금 더 보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가시려면 5만 원 밑으로 모아가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수가 지속적으로 2070 지금 계속해서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시호가 가서도 지금 밑으로는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피 보시면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온 상황 한눈에 들어옵니다. 큰 폭의 상승이 더 수반되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고요. 수급 주체 보시면 일단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이 2,952억 원 끌어가고 있고 연기금도 1,000억 원을 넘게 오늘 또 매수해주고 금융투자 쪽도 강하게 들어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이
전기전자 운송장비는 오늘 좀 빠지지만 기타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오름세입니다. 네이버만 상승하지만 6위부터 좀 상황이 다릅니다. 6위에 현대모비스 운송장비 빠지지만 셀트리온,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활건강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631까지 올라가네요. 9포인트가 넘게 올라갑니다. 1.5%대의 급등.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도 장 초반에 잠시 주춤하다가 급등 흐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개인의 매도, 이상적인 수급이죠. 그리고 기관 가운데서는 전주체가 골고루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까지도 지금 매수에 가담을 했네요. 시총 상위주들 좀 보셔야 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려 8%가 넘게 올라갑니다. 오랜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급등이 보여지고 있고요. CJNM 오늘 엔터주들이 코스닥에서는 조금 소외받는 분위기입니다. 낙폭이 크진 않지만 좀 아쉽죠. KMW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고요. HLB가 무려 15% 가까이 올라옵니다. 7만 원대 부근까지 오늘 7만 원 터치도 했습니다. 펄아비스도 이 기회에 20만 원 터치하는 것 같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도록 하죠. 메디톡스도 그리고 휴젤도 올라갑니다. SK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올라가는 가운데 뒤에 보시면 신라젠 상한가 그리고 헬릭스미스도 오늘 잘 가고요.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10월의 첫 거래일 괜찮게 끝난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들 하나하나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기분 좋은 상승을 좀 기록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양호하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훈풍을 타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기관이 매수 물량이 압도하면서 전체적으로 강보합권 이상의 상승을 좀 이끌어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매출하면서 개인 매물을 좀 받으면서 기분 좋게 상승하는 모습. 전체적으로 섹터별 골고루 좀 오르면서 정강 후약이 아니라 정강 후강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5장으로 갈수록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반등권 안에 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 하락 모멘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전기전자 업종은 좀 내렸고요. 나머지 섹터들 전체적으로 잘 간 것 같은데 모멘텀 분석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10월 달로 넘어오면서 별다르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장의 등락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갈리면서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트럼프가 이제 냉탕에서 다시 이제 온탕으로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 상장 기업에 대한 부분, 중국에 대한 투자가 사실은 낭설이다라고 나오면서 시장에 다시 또 안도 랠리가 나오는 모습이 우리 시장에 좀 좋게 작용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탄핵 이슈가 점점 구체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좀 악재로 좀 작용할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전체적으로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더 반응을 하면서 상승 모멘텀이 좀 더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은 10월 달로 접어들면서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이런 반등 기조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상승 모멘텀에 좀 더 비중을 주는 투자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섹터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섹터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오늘은 역시 의약 바이오 업종이 4%대 이르는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형 제약사, 대웅제약이나 셀트리온 같은 곳에서 신약 혹은 위탁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대형 제약사 위주의 반등과 함께 HLB로 대표되는 신약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이 함께 전체적으로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의약 바이오 업종을 다시 좀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의약 바이오
업종은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우상향 기조를 좀 보이겠지만 중간중간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좀 핵심 섹터로 들어올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 제약사와 신형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 바이오 업체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락 섹터에서는 그동안 강하게 상승을 좀 보여줬던 운송 장비 업종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운송 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조선 모두 섹터가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120선 돌파 이후에 좀 기술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런 쉬어감이 좀 길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조선과 자동차 모두 실적이 올 하반기까지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잠시 휴식 이후에 또 재차 상승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섹터로 좀 분류해서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별 분석까지 맞춰봤고요. 지수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정 지수는 코스피가 0.45% 오르며 2072.42포인트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특별히 많이 올라간 날이었죠. 1.67%가 올라가네요. 632.12포인트의 장을 마감합니다. 환율 움직임은 2원 80전이 올라가네요. 1199원에 1200원에 딱 1원 모자르게 정확히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살펴봅니다. 주제 보면 LG 디스플레이 LCD에서 OLED로라고 주셨네요.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께는 애증의 종목으로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주제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바닥권에서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디스플레이 좀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훑어보시고 향후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돼서 최근 이제 논쟁이 붙고 있는 저평가 논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요즘에 광고를 보시면은 우리가 가장 흥미로운 광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LG 디스플레이 광고인데요. TV, 특히 OLED TV와 관련해서 삼성과 지금 첨예하게 광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OLED TV에 대한 진실성 논란인데, 자, 우리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LCD, OLED, QLED, 자, 이런 부분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뭐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을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표시한다면, LCD TV에서 우리가 OLED TV로 넘어가는 거는, 지금 최근에 광고를 보시면 됩니다. 광고에서 말씀하는 이 빛을 내기 위해서 뒤에 백라이트가 있냐 없냐 유무에 따라서 OLED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부분은 역시 색을 구현하는 선명도의 차이, 그리고 아무래도 백라이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TV가 굉장히 얇아질 수 있죠. 그러면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유리함, 자, 이런 부분이 이제 OLED TV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에서 광고하고 있는 QLED TV는 엄밀히 말해서 OLED TV는 아닙니다. QLED는 LCD TV로 분류가 되겠고요. 다만 이 양자점이라는 QLED 그 필름을 뒤쪽에 부착함으로써 LCD TV 중에서는 가장 얇은 그리고 선명한 색을 좀 구현하고 있는 TV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 QLED 삼성의 TV가 LG OLED 판매량을 능가하면서 사실은 TV 업계 지금 매출 1위로 올라서고 있는데 LG에서는 상당히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죠. OLED TV가 아닌데 마치 OLED TV 같이 같은 급수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QLED TV가 현재 OLED 판매량을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이제 LCD에서 중국 업체들한테 치이고 OLED 시장에서 삼성의 QLED TV에 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진퇴양난의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LCD와 관련해서 구조조정을 발표를 했는데 이 LCD 같은 경우는 중국이 2025 제조 프로젝트가 있죠.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2025 프로젝트는 바로 2025년까지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넘버1으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가장 강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LC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CD 업계는 중국의 전폭적인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 업체들이 곤란을 겪고 있고 삼성도 최근에는 아산 LCD 공장을 QLED 시장, QD, OLED
TV 공장으로 좀 바꾸겠다 발표를 했고 LG도 역시 마찬가지로 LCD 라인을 지금 이제 줄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가 저가 시장에서 LCD에 밀리고 고가 시장에서는 역시 QLED 시장에 밀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들어와 있다. 반면에 최근에 이제 강조의 OLED 공장을 새로 준공을 했죠. 8월달에. 그러면서 OLED 점유율을 대거 올리기 위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도 좀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삼성과 우리가 LG의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신다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 매출 비중이 한 80%, OLED 비중이 한 20% 되고요. 삼성은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OLED 비중이 훨씬 더 높고 LCD 비중이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LG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공경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강조 공장 준공과 함께 내년에 2020년도부터 LCD 비중보다는 OLED 비중을 50% 이상, 56%까지 늘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OLED 회사로의 변신을 계획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시장은 어쨌든 OLED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대형 OLED 파넬에서는 대부분 OLED TV 생산업체는 많지만 중국이나 일본 모두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파넬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닥권에서의 지금 개선 가능성은 충분히 많다라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지금 아마 LG 디스플레이가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저점 구간을 통과할 개연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PBR이 지금 현재 0.36까지 내려와 있는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문제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LCD 라인을 구조조정하면서 이 부분이 바로 급박하게 이게 돌아서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좀 실적 추이를 보면서 천천히 좀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내년 아마 중반기,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 OLED 시장에서 LG가 분명히 글로벌 넘버원 업체로서의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를 LG 디스플레이 좀 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내일의 종목 330, 내일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 하츠인데요. 하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트인 기기와 특히 환기 시스템에서 특히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에 지금 보시면은 가스레인지 위쪽에 환기 시스템이 대부분 하츠입니다. 하츠가 바로 이 레인지 후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곤란을 좀 겪었는데요. 영업이익이 좀 줄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하향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출액이 2분기에 19%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턴어라운드 기업으로서 좀 평가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 중에서 특히 1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매수의 지금 우위성이 지금 현재 하반기부터 지금 상당히 좀 나타날 개연성이 좀 큰데요. 점유율 1위 기업이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이후에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때 하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시점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츠는 상당히 지금 바닥권으로 많이 밀려 좀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츠를 좀 평가했을 때 지금 현재 보는 방법은 지금 보신 것처럼 차트가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120선으로 좀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발생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바닥권을 좀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121건 상승 이후에 현재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1차 상승 이후에 120건 저 파란 박스권 안에서 행보 구간이 2차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저 박스 구간 안에서 분할로 좀 접근해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요 하츠에서 또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8월달 저점 이후 9월달 상승한 이후에 지금 4분기 마지막으로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츠 같은 경우도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 9월
초중반까지는 계속해서 개인이 매수하다가 9월 말 이후에 수급이 좀 변하는 종목인데요. 9월 말 이후에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4, 4분기부터 외국인들이 이전처럼 계속 매도 쪽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종목에 매수로 접근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대부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연말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수급에 연결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수급이 바뀌는 외국인들이 특히 매수하는 종목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신다면 하츠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수급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 기술적인 턴어라운드 지금 차트의 위치를 보신다면 지금 보시면은 바로 매수 좀 분할로 접근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330 종목들이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장기내 미리 알고 싶으시거나 기술적인 가격적 대응을 좀 알고 싶으시다면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창 내일의 종목 330으로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전략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